지금 대한민국 경제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향해 전례 없는 초강경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안 보였지만 속내는 명백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MX 사업부가 메타와 삼성리서치 출신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며 독자적인 모바일 AP, 즉 두뇌 칩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자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사달이 걷어차기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강경파들은 삼성전자가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주도하는 갤럭시 S25 울트라 개막식 생중계 기술 지원마저 재검토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삼성의 위상이 흔들리면 노태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1,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성과급을 받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던 계획조차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니라 한국의 차세대 AI 기술 패권을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는 기술 냉전의 판도가 캘리포니아의 축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단 90분 만에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의 관료들이 쌓아올린 수천 페이지의 규제 장벽이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발끝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날 LAFC와의 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CNN조차 삼성의 갤럭시보다 손흥민의 질주가 더 빨랐다며 긴급 타전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2026년 2월 전 세계를 전율케 한 기적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경기 당일 오전 미국 상무부는 삼성의 차세대 AI 칩셋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LA 현지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는 미국 기술 보호를 외치는 피켓이 보였고 경기 시작 전 전광판에 소개된 삼성의 갤럭시 S25 광고에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라운드에 선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차가웠습니다. 미국 팬들에게 그는 그저 규제 대상 국가에서 온 스포츠 스타에 불과했습니다. 전반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LAFC 선수들은 마치 지령이라도 받은 듯 거칠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올림픽 기술 지원을 비꼬기라도 하듯 상대 미드필더는 손흥민을 향해 너희 나라 기술처럼 너도 여기서 멈추게 될 것이라는 식의 도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반 20분 깊은 태클에 손흥민이 쓰러지자 경기장에는 고 홈이라는 조롱 섞인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미국 IT 기업 로비스트들은 승리의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세가 꺾이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손흥민은 위기일수록 더 차갑게 불타오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툭툭 털고 일어난 손흥민은 유니폼에 묻은 잔디를 털어내며 벤치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반 40분 경기장의 공기를 아니 한미기술동맹의 기류를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장면이 터져나왔습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그의 앞에는 피지컬을 앞세운 LAFC 수비진 셋이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마치 삼성이 MX 사업부에 전진 배치한 차세대 AP 칩처럼 폭발적인 연산 속도로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는 헛다리 짚기, 이어진 가속. 그것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게레스 25 울트라가 보여줄 초고화질 생중계 화면처럼 끊김없고 압도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수비수들이 당황해 뒷걸음질 치는 사이 손흥민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문 구석, 골키퍼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골망이 출렁이자 야유를 퍼붓던 2만 관중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현지 해설자의 비명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시스템은 그 어떤 방화벽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믹스트존에 선 손흥민에게 한 미국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당신의 플레이는 훌륭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고전하고 있다. 삼성의 올림픽 기술 지원도 불투명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 바로 출시를 앞둔 갤럭시 S25 울트라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역 없이 유창한 영어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연결입니다. 삼성의 기술은 선수와 팬을 연결하고 저의 축구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골이 누군가를 감동시켰다면 그것은 국경이나 규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열정 때문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흐르게 할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 발언은 삼성의 실시간 통역 AI 기능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쇄국주의로 치닫던 미국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였습니다. SNS에서는 손흥민이 연결한다. 삼성을 일하게 하라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종료 4시간 후 백악관 대변인은 이례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스포츠와 기술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우리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히 재검토할 것이다. 사실상 규제 철회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폭등했습니다. 1,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상여를 받으며 책임 경영을 다짐했던 노태문 사장과 임원진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바일 두뇌인 AP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삼성의 뚝심이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앰버서더를 만나 빛을 발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손흥민 효과를 넘어선 뉴코리아 패러다임이라고 분석합니다. 149년 통상 역사상 스포츠 스타의 활약과 기업의 혁신 기술이 맞물려 외교적 난제를 해결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삼성이 밀라노의 개막식을 갤럭시로 담아내듯 손흥민은 미국의 그라운드에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완벽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도면과 축구 전술판이 다르지 않음을, 그리고 기업의 혁신 의지와 선수의 투혼이 만나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미국이 막아세우려 했던 것은 삼성전자였지만 결국 그들이 마주한 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한국인의 저력이었습니다. 오늘 밤 손흥민 선수가 쏘아올린 것은 단순한 축구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승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통쾌한 역전극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슴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미국 전역의 축구 클럽들은 단 하나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29개 모든 구단 감독들의 책상 위에는 똑같은 질문이 적힌 전술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괴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25년 여름 뜨거웠던 LA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미국 대륙을 집어삼킨 남자.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캡틴 손흥민. 그리고 그의 영혼의 파트너 데니스 부앙가. 현지에서는 이들을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따온 흥부 듀오라 부르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수비수들에게 이 이름은 동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마주치는 순간 골망이 찢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단 3개월. 손흥민이 지난 시즌 LA에 합류해 보여준 시간은 고작 90여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남긴 기록은 MLS 3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완벽한 프리시즌을 소화하며 더욱 강력해진 완전체 손흥민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흥민과 부앙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너지의 비밀, 그리고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톱의 탄생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리그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의 서막입니다. 시계를 2025년 8월 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LAFC의 분위기는 그저 그랬습니다. 정규리그 10승 6무 6패. 서부 콘퍼런스 6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기엔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팬들의 함성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선수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BMO 스타디움의 스위트석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캡모자를 눌렀었지만 숨길 수 없는 아우라.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7일.
그가 LAFC의 검정 마이너스 금색 유니폼을 입고 LA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팀의 혈관에 아드레날린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니,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마치 다른 팀이 된 것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막판 성적 9승 3무 2패. 특히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손흥민과 부안가는 팀이 기록한 18득점을 연속으로 책임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팀이 넣는 모든 골이 단 2명의 발끝에서 나오는 상황을. MLS 역사상 최초로 한 선수가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믿기 힘든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현재 CBS 스포츠의 해설가인 찰리 데이비스는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축구를 봐왔지만 시즌 도중 합류한 선수가 이토록 완벽하게 팀을 장악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옆에 있는 동료의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는 촉매제다. MLS 역사상 이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준 투톱은 단언컨대 없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밝히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장 강하게 받은 선수가 바로 지난 시즌 득점왕 데니스 부안가였습니다. 우리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보여주었던 영혼의 콤비 플레이를 기억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47골을 합작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전설적인 호흡. 많은 전문가는 손흥민에게 케인 같은 파트너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LAFC의 간판 골잡이 부안가는 손흥민을 만나자마자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부안가의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의 커리어 하이였던 지난 시즌 24골 중 무려 11골이 손흥민이 합류한 8월 이후에 터졌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득점이 손흥민과 함께 뛸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손흥민이 수비수 2~3명을 달고 폭풍처럼 질주하면 반대편 공간이 텅 비게 됩니다. 그 빈 공간으로 부안가가 침투하고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은 자석처럼 부안가에게 배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손마이너스케 듀오의 미국 버전, 아니 그 이상으로 진화한 흥부 듀오의 공식이었습니다. 부안가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선수이자 좋은 친구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따로 맞출 필요가 없었다. 눈만 마주쳐도 알 수 있었다. 그가 뛰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뛰면 그가 어디로 줄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애플TV 해설위원 닥스 메카티는 이들의 관계를 영화 스텝 브라더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방금 절친된 거야? 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완벽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욕심 없이 부안가에게 양보하는 장면을 봤는가? 그것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팀워크의 결정체였다. 실제로 손흥민은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68.9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기록이 적응기도 없이 단 3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찰리 데이비스는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오랜 시간 뛰며 이타적인 움직임에 통달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팀이 이기는 법을 안다. 그런 그가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부안가를 만났으니 상대 수비는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다. 지난 시즌이 예고편이었다면 다가오는 2026 시즌은 진정한 블록버스터 본편입니다. LAFC 구단 홈페이지는 대놓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돌풍의 주역, 2026년 블록버스터를 예고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과 부안가가 올 한 해 MLS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손흥민이 이번에는 완전한 프리시즌을 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합류하여 급하게 발을 맞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에는 체력 훈련부터 전술 훈련까지 팀 동료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에게 100% 이식된 상태로 시즌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팀 전력의 극대화입니다. LAFC는 올겨울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전 시즌 마지막 경기 선발 출전 선수 전원을 포함한 프리시즌 로스터를 구성했습니다. 주축 선수의 이탈 없이 오히려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네이선 오르다즈,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도우망 마크 델가도까지 건재합니다. 여기에 스웨덴 특급 유망주 아민 부드리와 타일러 보이드까지 가세했습니다. 메카티 해설위원은 경고했습니다. 부안가와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 둘에게 수비가 쏠리면 다른 3명의 공격 자원이 텅 빈 공간에서 춤을 출 것이다. LAFC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셋째,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에만 집중하게 하는 프리롤을 부여하기 위해 LAFC는 300과 400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변칙 전술을 완성했습니다. 수비가 안정되니 공격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LAFC의 목표는 단 하나. MLS컵 우승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 온 캡틴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하지만 그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무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국 런던이든 미국 LA든 그가 서 있는 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행과 나눔으로 복을 받는 흥부처럼 이타적인 플레이와 헌신으로 팀을 정상에 올려놓는 흥부 듀오. 이들이 보여줄 2026년의 여정은 단순히 우승 트로피를 향한 질주가 아닙니다. 언어와 국적, 문화가 다른 두 선수가 축구라는 언어로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미국 대륙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손흥민.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올 환호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